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유튜브 링크 타고 넘어왔지요? 네, 통합과학 정연은입니다. 같이 수업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세포 그리고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과학실에서 모여서 무엇을 관찰했죠? 맞아요. 이 현미경을 관찰해가지고 뭘 관찰했다? 바로 세포를 관찰을 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세포를 관찰한 결과 세포 속에는 좀 동그랗게 더 짙게 염색된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이었다라고 쌤이 우는 띄웠었는데 기억납니까? 자, 우리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 작지만 세포 속에는 핵과 같이 핵은 뭐 하죠? DNA를 저장하죠. 저장하고 있는 이런 세포 내에서도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세포 속에 엄청 작은 이 세포 속에는 세포 내 소기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장과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와 친해지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컴퓨터로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퀴버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주세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 중에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게 바로 퀴버 어플입니다. 얘를 다운받아서 수업에 활용을 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의미하게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들 다운받았습니까? 자, 다운받고 그 런칭하는 동안 우리는 밑에 보이는 이런 세포를 색깔로 색칠을 해 볼 겁니다. 자, 얘는 바로 밑에 읽어보면 플랜트 셀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식물 세포입니다. 식물 세포. 자, 이 식물 세포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먹은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여러 개 있네요. 자, 얘들을 이쁘게 색칠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눈에 뿅 하고 휘둥그레질 만큼의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칠하는 시간 지금 한 5분 줄 테니까 영상 잠시 멈추고 얘를 좀 색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쌤 또 색칠을 막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바로 하지 마시고 색칠한 시간 잠시 5분 가져가고 색칠을 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5분 뒤에 만납시다. 잠시 스페이스바 딱 누릅니다. 자, 5분이 흘렀죠. 자, 5분이 흘렀고 여러분들 색칠을 다 했을 거고 우리 형상평가로 여러분들이 색칠한 것들 그리고 스크린샷 찍은 것을 공유를 해줘야 형상평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이 어플을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로딩이 좀 걸리네요. 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딱 두면 뿅 하고 이렇게 세포가 튀어나옵니다. 이야, 이렇게 세포가 튀어나왔네. 우리가 세포 하나를 확대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음표를 눌러보니까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게 바로 세포벽이네요. 자, 그리고 얘를 눌러볼까? 얘는 뭘까? 세포핵이네요. 세포핵. 이렇게 흔들릴까? 얘는 뭘까? 액포라고 하는 식물세포 속에 있는 액포라는 친구네요. 얘는 뭘까? 네, 엽록체라고 하는 친구. 엽록체 뭐 하는지 대충 들어봤을 겁니다. 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포막.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도 있고
식물에는 세포벽도 있다라는 사실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세포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세포는 얼만큼 멋지게 색칠했는지 선생님한테 공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습 과제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색칠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색깔을 색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좀 적어 봅시다. 얘가 바로 얘가 바로 핵이다. 핵. 얘가 바로 핵이죠. 핵. 쏘리 조금 버벅거렸네요. 얘가 바로 세포핵이다. 세포핵.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 물주머니 같이 생긴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밑에다 적을게요. 쌤은. 쏘리. 자, 이 파랗게 색칠한 얘가 바로 세포핵이다. 세포핵. 그리고 이 물주머니 같이 생긴 이 친구가 바로 액포입니다. 액포. 노폐물을 저장하는 액포. 쌤은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친구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지금 용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친구가 바로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그리고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친구가 바로 소포체야. 소포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소포체 옆에 붉은색으로 색칠한 이게 바로 리보솜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게 바로 세포벽이고, 그리고 안쪽은 세포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포벽과 그리고 액포 말고 엽록체. 자, 방금 이렇게 색칠한 친구들이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벽 알아두시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엽록체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처음 보는 글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쵸? 처음 만나게 되는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자, 우리가 이 친구들의 이 세포 내 소기관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모양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뭘까? 이 세포 내 소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역할을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치? 자, 이 역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쌤은 바로 공장이랑 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빈칸에 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공장이랑 비교를 해볼 텐데,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좀 지울게요. 이미 좀 늦었네. 그래도 귀엽게 봐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은 있잖아.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 세포는 우리 몸의 구조적 단위입니다. 우리 몸을 지지하는 그런 구조적 단위이자, 좀 적읍시다. 그리고 별표,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움직이고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단백질을 생산해내고 호르몬을 만들고 항체를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이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세포라는 거야. 이 필요한 물질 대부분은 단백질인 것이고, 즉 우리 세포는 이 단백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라고 생각해도 절대로 무방합니다. 세포가 존재하는 이유야. DNA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필요한 물질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기 위한 거거든요. 자, 공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물질을 그리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설계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품 설계도, 즉 제품을 만들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 제품의 설계도가 바로 이 DNA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좀 쌤이 바로 지웠지만 여러분들은 제품 설계도는 DNA다라고 적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계도 DNA가 있기 때문에 이 DNA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서 생산 라인에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생산 라인에서는 실제 공장에서는 물건을 찍어내겠죠. 물건을 만들겠지만 우리 인간 세포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물건에 대한 제품 설계도가 있는 것이고 이 단백질에 대한 제품 설계도가 바로 DNA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생산 라인은 우리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짜잔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 단백질을 만드는 생산 라인입니다. 오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이 만들어낸 물건을 바로 고객한테 던져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럴듯해 보이게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받아볼 때도 언박싱이라고 하잖아. 포장된 걸 뜯어내야 안에 있는 물질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 후에 세포 밖으로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포장을 합니다. 이 포장을 하는 곳의 위치는 바로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 소포, 택배, 소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낸 단백질을 포장하는 곳이 바로 소포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DNA라고 하는 제품 설계도에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생산 라인에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단백질을 포장하는 장소가 바로 소포체이다. 소포체에서 이제 뿜뿜뿜뿜 다른 세포로 이제 그 단백질을 내보내는 것이죠. 알았나? 자, 근데 이렇게 설계도를 만드는 데서도 그리고 이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리고 포장을 하는데도 공짜로 모든 게 공짜가 있습니까?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이 제품 설계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생산 라인을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포장을 하는 공장도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어떻게 에너지를 뽑아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이 있는 거야. 자, 에너지를 만드는 화력발전소. 우리 세포 내에 화력발전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얘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 화력발전소 미토콘드리아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거 다 적고 있죠? 미토콘드리아인데,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등등등등등등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일수록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근육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왜냐하면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되거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냥 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화력발전소는 어떻게 하죠? 석유를 태움으로써 에너지를 만든다.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잖아.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석유 대신에 뭘 사용하냐면 석유 대신 두구두구두구두구 또 당을 산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 에너지가 바로 뭐란다?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바로 DNA 복제에 사용되고 리보솜의 생산 라인 돌리는 데 사용되고 소포체 돌리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지. 이 모든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계속 세포 속의 작은 기관들,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이 화력발전소를 대비해봤을 때 석유를 생산하면 그 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태울 그 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그 세포 내 소기관이 바로 엽록체인 거야. 자, 이 엽록체에서는 우리가
연료로 사용될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력발전소에서는 석유를 사용했지만 우리 생체 내 연료는 바로 포도당이다. 포도당을 생산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이고 이 포도당을 생성하는 이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한다? 광합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태양빛을 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공장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외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벽들은 이렇게 세포막과 세포벽으로 다른 바깥과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 세포벽이랑 이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게만 있는 특이한 식물세포에만 있는 그런 세포 내 소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자, 첫 번째 공장이 있다. 우리 세포는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생산 공장이다. 자, 이 설계도는 DNA라고 한 거고, 설계도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다가 보관을 한다? 바로 핵이라고 하는 DNA를 감싸고 있는 그런 금고, 안전한 금고 속에 DNA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얘는 원본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원본을 빼내기는 너무 위험 수단이 크기 때문에 DNA의 복사본 RNA를 만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RNA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 조립장에서 리보솜에서 RNA에 대한 정보를 읽어냄으로써 바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만들고 이 포장 공간은 소포체가 되겠고, 자, 발전 기관으로는 지금 아까 설명해 줬죠.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 기관에서 포도당을 보내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마치 석유를 연소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소처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로 단백질 합성하는 에너지, 그리고 RNA를 합성하는 에너지, 그 DNA를 복제하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공장 외벽은 바로 세포막이고 석유를 생산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유기물질을 생산하는 게 바로 엽록체. 그리고 세포벽, 공장 외벽은 세포벽이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굉장히 특이한 세포 내 소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세포 분열을 나타낸 그런 건데, 이 각각 세포 하나하나가 각각 세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건 뭘까? 맞아요. 이게 바로 핵입니다. 핵이 진하게 염색되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핵에 있는 DNA가 뭉쳐지면 바로 이 염색체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색칠을 덜 했으면 색칠해서 이 색칠한 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쌤한테 공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세포 내 소기관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 자, 식물 세포의 세포 내 소기관으로는 핵이 있어. 맞죠? 그리고 액포가 있었네. 우리가 관찰한 것 중에 특이하게 노폐물을 저장하는 액포가 있다. 그리고 식물 세포기 때문에 세포막과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벽도 있었다. 또 식물 세포 또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엽록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식물 세포의 특이적인 그런 세포 내 소기관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고 교과서를 살펴봅시다. 자, 교과서 150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자, 여기에 식물 세포의 세포 내 소기관들이 나와 있네. 첫 번째로 핵,
그리고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세포막, 세포벽. 우리가 아까 전부터 계속 공부했던 그런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핵을 봅시다. 자, 13,500배.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배율로 관찰을 했네요. 읽어봅시다.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다. 줄 그어봅시다. 내부에는 DNA로 이루어진 유전 물질이 있다. 이게 바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핵은 바로 DNA 유전 정보라고 하면 바로 핵이라고 튀어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포벽입니다. 식물 세포의 세포 바깥쪽을 둘러싸는 구조물이다. 두껍고 단단하대. 그래서 식물 세포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볼을 꼬집어 봅니다. 볼 꼬집어 봤니? 자, 꼬집으니까 어떻게 돼? 쭉 늘어나요. 우리 동물 세포는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쉽게 변합니다. 근데 이 식물 세포는 잘 변하지 않아. 그 이유가 바로 세포벽 때문입니다. 식물 세포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 세포벽이기 때문에 나무를 꼬집는다고 해서 나무의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세포벽 때문이야. 자, 그리고 식물 세포에 있는 특이적인 세포 내 소기관 염록체 한번 봅시다. 식물 세포에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다. 비네더들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을 한다. 비네더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한다. 이게 바로 광합성이다. 자, 그리고 이 포도당을 가지고 또 분해하는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한번 읽어봅시다.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줄 거 봅시다.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 그리고 에너지를 만든다. 줄 거 둡니다. 자, 그리고 리보솜 볼게요. 자,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는 리보솜으로 전달된대. 자, 리보솜은 전달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서 줄 거 봅시다.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는 모두 리보솜에서 만들어져서 각 소기관으로 운반된다라는 겁니다. 리보솜 아주 작은 친구지만 정말 중요한 세포 내 소기관이죠. 그리고 세포막 세포의 경계를 이루어서 세포 내부를 외부와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세포 내부를 외부와 독립된 공간으로 만든다. 그리고 세포 안팎에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세포막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를 살펴보고 우리가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생명 시스템을 배우고 있어. 생명 시스템. 생명은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물질 대사를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 시스템의 가장 작은 단위인 바로 세포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세포를 눈으로 직접 관찰했고,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직접 채색을 해가지고 세포 내 소기관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이 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에도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덕분에 세포 속에서는 물질을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리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각각의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다.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를 각각의 세포 내 소기관들이 나눠 가지고 이 리보솜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각각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나누어 주고, 이게 모두 유기적인 시스템 연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학습 잘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형성평가이죠. 자, 살펴봅시다. 자, 1번. 땡땡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래. 바로 뭐죠? 세포이다. 세포는 구조적 단위이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기도 하답니다. 맞죠? 우리 몸을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몸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장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의 세포이다.
그래서 세포는 아주 작지만 뭐로 둘러싸여 있어? 뭘로 둘러싸여 있어? 바로 세포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속에 DNA를 저장하는 핵과 그리고 그 에너지를 형성하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엽록체 그리고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 등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키포인트입니다. 세포 내 소기관, 세포 속에 작은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세포에서는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생명활동을 수행하고 유지하므로 세포 자체도 하나의 우리가 배우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자, 넘어가서 아메바, 집신벌레 같은 얘들을 바로 뭐라고 하지? 단세포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단세포 생물은 곧 하나가 바로 개체이다. 개체가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개체란 말이야. 그리고 네 번째 봅시다. 자, 사람이나 소나무, 민들레 같은 사람은 수많은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 이 친구를 바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다세포 생물은 수많은 세포가 모여서 개체가 된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에서는 하나의 세포가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개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에서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바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육 조직 들어봤니? 근육 조직. 어떤 세포들의 모임을 근육 조직이라 할까? 맞습니다. 근육 세포가 모여있는 조직을 바로 근육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경 조직 들어봤니? 대표적인 신경 조직이 우리 사람의 뇌, 척수입니다. 이 신경 조직은 어떤 세포가 모였게? 바로 신경세포가 모인 것입니다. 신경세포가 모인 게 바로 신경 조직이고, 즉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든다. 이것도 바로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오케이?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봅시다.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발휘하는 바로 얘는 기관이다. 섬유 조직 그리고 상피 조직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기관을 형성하냐면 우리는 폐라고 하는 폐라고 하는 호흡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장이라고 하는 우리 배설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심장이라고 하는 우리 순환계에 포함되는 기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얘들의 특징은 바로 뭐야? 각각이 제대로 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폐 하면 어떤 게 역할일까? 기체 교환하는 게 바로 폐고, 신장은 맞습니다. 우리 몸의 여과기를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로서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갈 수 있도록 펌핑을 해주는 게 바로 심장이죠. 그래서 이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기관이 모여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위인 우리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성 단계에서는 세포가 모여서 비슷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조직이 모여가지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개체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개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오늘 세포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세포 자체는 구조적 단위이면서 기능적 단위이다. 그 기능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들을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 소포체, 세포막 이런 세포 내 소기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서 생물을 구성하는 다세포 생물을 바로 다세포 생물에서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러 조직이 모여가지고 기관을 만들므로써 각 그 독립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역할을 하는 개체가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포 수준에서 개체 수준까지 생명 시스템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다 했나요? 이렇게 한번 보면 알 것 같은데 또 까먹어요. 자,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칠한 거 사진 찍어서, 그리고 쌤이 색칠한 거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그리고 그 3D로 본 거 이렇게 스크린샷 찍어서 쌤한테 공유를 해야 형성평가에 반영될 겁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행아웃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행아웃으로 들어오세요.